최근 유통업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됐죠.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롯데도 관심이 있어서 한때는 이마트와 경쟁 구도를 만들기도 했지만 막판에 인수를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의 새로운 주인이 됐습니다. 인수가액은 약 3조 4,4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직전에 이마트는 인수 희망가로 4조 원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3조든 4조든 도대체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핵심입니다. 일단 이번 영상의 주인공 이마트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확인해 볼 건데 사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할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기업인 동시에 유통업 부문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유통회사예요. 현재는 할인점인 이마트 외에도 온라인몰과 EDLP 디스카운트 스토어, 각종 전문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할인점에서는 가전제품 외에도 각종 생활소비재나 식료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소비되는 품목들이다 보니까 그동안 마트 사업으로 돈을 잘 벌지 않았을까?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면서 곡소리를 낸다지만 이전까지는 콧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형마트의 시대는 오래전부터 저물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부터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소비가 침체되는 것도 모자라서 새로운 가구 형태의 등장으로 소비 트렌드까지 바뀌었기 때문인데 지금으로부터 11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던 비율은 15% 정도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가족이 모두 모여 사는 다인 가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에서 생필품과 식료품을 가득 구입하는 모습이 흔했어요. 하지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가 많아지고 혼자 사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1인 가구 비율이 지난해 40%를 기록할 만큼 증가해요. 혼자 사는데 굳이 대량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아닌 편의점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는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상품이 그랬지만 식재료에 관련해서도 직접 구입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음식료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거래액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해요. 2001년까지 3조 3,471억 원에 불과했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작 거래액이 2015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거래액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규제까지 이루어지면서 매출 성장세까지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자 업계 1인 이마트가 매출에서는 간신히 한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해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8년에 21%, 2019년에 67%씩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2018년 4분기에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감소하고 그 다음해인 2019년 2분기와 4분기에는 1993년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가 발생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마트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데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와 함께 전문점인 데이즈, 노브랜드, 피에로 쇼핑, 일렉트로마트 등의 신규 사업에 도전해요.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통합법인 SSG닷컴도 출시하고요. 물론 도전했던 신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보면서 실패하고 이미 이커머스 공룡이 된 네이버나 쿠팡 등의 경쟁자들에게 한참 밀리는 결과를 마주해야 했지만요. 자연스럽게 지난해에도 상황은 불보듯 뻔했겠구나 싶을 텐데 놀랍게도 2019년보다 매출은 12.2%, 영업이익은 57.4%가 늘면서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매출 20조 원을 넘겨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제가 앞에서 이마트의 신규 사업 대부분이 적자를 보면서 실패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참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와 함께 전문점인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 등은 살아남았는데 이 사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장 보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 한 번에 대용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트레이더스의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24% 가까이 증가해요. 영업이익 역시 늘고요. 전문점 매출 역시 2016년에 등장한 이후 전문점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노브랜드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15%나 증가해요. 주력 사업인 마트도 식품 코너와 볼거리를 확대해서 고객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연계하는 PP센터로 활용하는 등의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1.7%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죠. 물론 지난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매장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이마트 매출이 일시적인 수혜를 봤다는 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마트는 오프라인 사업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어요. 동시에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마트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오프라인에서만큼 강하지 않아요. 시장 점유율이 롯데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보다 낮았는데 신세계몰과 이마트몰이 합쳐진 SSG닷컴의 점유율이 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이베이 코리아지? 궁금증이 생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베이 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12%로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동시에 유료 멤버십 회원수와 간편결제 시스템의 온오프라인 제휴 가맹점 수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2005년 이후 줄곧 연속 흑자를 내고 있던 기업이기도 해요. 인수에 성공하면 단숨에 시장 우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온라인 진출을 노리고 있던 그리고 온라인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했던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이마트는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연간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경우 24조 원, 시장 점유율은 15%로 높아지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쿠팡의 위에 올라서게 돼요. 이와 동시에 유료 고객 270만 명과 국내 최대 규모의 판매자들 역시 확보하게 되면서 이커머스 공룡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역시 마련하게 될 예정이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발생에 대한 가능성 역시 기대되고 있는데 이마트가 주력하고 있는 식품에 이베이 코리아의 강점인 비식품 분야가 더해지면서 콘텐츠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그동안 이베이 코리아의 약점으로 꼽혔던 물류센터 부재를 이마트의 PP센터 등을 활용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현재 이베이 코리아의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2010년까지 20%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점차 감소해서 2019년 5.7%를 기록했고 2016년까지 1위를 차지했던 시장 점유율도 네이버와 쿠팡의 추월당해 3위로 밀려났어요. 자연스럽게 압도적 1위 사업자로서 독점하다시피 했던 플랫폼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우려도 큰데 이마트와 손잡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발을 담갔던 네이버가 하차를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마트가 단독 인수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현금 유동성이 장점인 이마트에게도 인수 금액은 쓰라린 출혈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베이 코리아의 주력 카테고리인 공산품이 최대 경쟁자인 쿠팡과 겹치는 만큼 물류 경쟁력 확충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출과 함께 단기적인 마케팅 확대와 가격 경쟁으로 인한 영업 손실 증가 역시 예상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커머스 기업의 성장세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잔뜩 안고 있는 이마트. 과연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이마트에게 온라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이 될까요? 아니면 실적 악화의 지름길로 가는 독이 든 성배가 될까요? 취준생을 위해 짧고 쉽게 보는 기업 분석 리포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캐치TV 채널 구독과 함께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